공포의 권력일 것 같습니다. 이 공포의 권력, 이 영어로 보면 이 공포가 그냥 아이고 무서워 이런 수준이 아니라 호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아주 으악하는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으악하는 이런 경악 수준의 공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악 수준의 공포, 이 줄리아 크리스티반은 이 원초적인 아주 육체적인 이 기옥에부터 살펴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지형도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엄마와의 제2자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서부터 봐야 돼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아이가 느끼는 경험이 바로 호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 표정을 보면 네, 설명 안 해도 보이시죠? 얼마나 따뜻하게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산도 통항하면서 고통 가운데 딱 나왔는데 이게 펼쳐진 세상. 정말 세상에 피투되었다고 표현하죠? 내던져진 상태에 우리가 겪었던 네, 이런 이 호러 수준의 정확 수준의 그런 공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브젝트라는 것은 이 아브를 어떤 뜻이냐면 이 멀리 밖으로 엄어로부터 그리고 또 젝트는 뭐냐면 던지다. 그래서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멀리 던져진 상태. 그러니까 추방하고 어떤 거기 때문에 추방하고 내쫓겨야 되냐면 아까 말한 그런 경악 수준의 공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내던지려고 하는 이런 심리 기제가 바로 아브젝시용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나를 위협하는 그런 공포들이 있어. 경악 수준의 공포들이 있어. 그거랑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항해서 내가 그걸 버려버리려고, 던져버리려고, 내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정신분석적으로는 학문 공격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공포를 파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나한테 더러운 게 있는 거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없애버리고 싶냐 이런 파괴 행위 속에 근본적으로 엄마와 융합되어 있던 분리되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던 것들로 인해서 파괴해서 분리하고 싶어 이런 외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질문은 이 공포 완전히 압도하는 경악 수준의 공포를 파괴하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잡아봤어요. 엄마에 대해서 너무 압도당했어. 분리 못할 것 같아. 할 때 우리는 이 오염을 사용해서 분리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오염을 가지고 종교 의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도 정화하면서 분리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텐데 없기 때문에 종교의 의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화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런 공포들, 이런 경악 수준의 공포를 더 혐오적인 거. 이게 뭐야? 할 정도의 혐오를 일으켜서 변화시키는데 어떤 수준의 공포를 그러냐? 나한테 계속 희생적이야. 나한테 헌신해. 나만을 바라보고 있어. 누가 한 명씩 대상들이 뜨실 거예요. 이럴 때 그 대상한테 왠지 혐오가 올라와. 이 혐오가 올라오면서 분리하려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그런 정말 아부직성에 빠지는 이런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어. 그게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글쓰기냐면 승화 수준의 글쓰기가 아니라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을 직접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증오의 글쓰기를 통해서 이게 내 안에 있구나. 내 위치가 이렇구나. 내가 이 상태구나. 나의 위치를 간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줄리아 크리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아기 보셨잖아요. 그냥 울어제끼면서 그냥 그 아이한테는 그냥 이게 뭐야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셀린이라는 학자는 뭐냐면 최초에 우리 아픔이 있지 않았겠어? 이런 고통이 있지 않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아부작트한 이런 이 아부작시용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우리 공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아름다운 가족에서 사티어가 말하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 아이한테 이제 주파수 맞추면서 초점을 해줄 때 아이는 거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호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엄마 일하기 바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공포에 압도당한 아부직성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근원적인 이런 압축들이 있지만 중간중간 아이가 성장하면서 박탈당해, 뭐 상징적인 체계에서 금지당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충동적인 공격성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이씨 막 이렇게 올라오는 점. 근데 이거를 이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왔구나. 나 화났어 싫어 막 이렇게 표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당한 상태에서의 이게 뭐야 하는 수준. 그냥 공포 호러 수준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감정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똘똘 뭉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아브젝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포를 뭘로 배웠냐?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에서는 야, 근친상간이고 존속사례야. 그거에 대한 공포야. 남근이 있어. 그거에 대한 선망해. 남근을 선망해.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줄리아 크리스테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들한테 이런 암묵한 악마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한 악마적인 능력이냐 뭘까요? 네, 힌트가 그림에 있어요. 생산하는 능력이 여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거를 되게 무서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무서워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계적인 이 계보에서는 이 생산하는 능력이 무서워서 그거를 저지시키려고 하고 또 글로도 표현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낳잖아요? 이 아이들은 누구 편일까요? 엄마잖아.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소유물처럼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엄마의 소유물로 전락해서 자기 거 표현 못하고 내 인생인지 엄마 인생인지 그냥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이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이런 번식에 대한 여자의 악마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악마적인 능력, 번식의 능력을 뭘로 바꿔서 얘기를 하냐면 오염의 의식, 우리는. 그게 너무 공포기 때문에 어떤 의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오염의 의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염의 의식, 어머니와 미분화됐을 경우에 이런 오염의식이 강하게 올라온다. 왜? 그 어머니의 압도할 것 같은 나를 장악하고 분화시키지 않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거기서 보호하려고 오염의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들판에서 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서 소네 맛있겠다. 근데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미분화로 아브젝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 끝에 있는 똥들을 보이는. 저게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해변가에 놀러 가서 다 즐거워하고 풍경을 보고 저 바다에 뛰어들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끝에 있는 쓰레기덩. 오염시킬 것 같아. 나를 덮칠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그런 오염의식들이 밖으로 투사돼서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거슬리고 보이는 거죠. 아까 저에서 얘기했는데 시계 가면 꼭 뚜껑이 열려있는 게 저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제가 수치를 뽑아서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 안에 이런 미분화된 이런 것들이 자꾸 건드려지면서 치워야 돼, 버려야 돼 이런 오염의식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그런 행동으로 가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에서 온 거, 내부에서 온 위험 표상들이 있다. 이 배설물, 쉽게 말을 하면 시체나 질병, 나한테 오염시킬 것 같은 외부의 것들. 우리 코로나 시기에 한참 막 겪었죠. 웃겨요. 마스크 쓰게 하면서 집에 와서 마스크 벗고 그냥 살아요. 옷에는 안 묻었나? 피부에는 안 묻었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에만 꽂혀서 그렇게 이 썩은 음식만 보면 괜히 혐오가 들면서 자꾸 보고 싶은 이런 오염에 대한 의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경수 얘기를 해요. 여자의 생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이 번식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월경수에 대해서도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아우 더러워 약간 이런 혐오 쪽으로 오염된 것이야 더러운 것이야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계속 집이 더러워 오염될 거야 날 오염시킬 거야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한다든지 손을 계속 씻어요. 이 강박적인 의뢰를 계속 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밖의 외부 대상을 통제해요. 내 안에서 엄마하고 미분화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공포 때문에 오염으로 전치돼서 계속 밖을 통제하는 이런 강박적인 의뢰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이런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건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언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의례를 행하고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이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정화를 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보면 이런 순서지가 있어요. 순서 절차가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 내내 이 사회자가 있어서 계속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했다 하고 앉고 서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돼, 버려야 돼 라고 하는데 최고의 정화의식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성찬식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면서 나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같은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금하고 추방되고 나는 성스러운 존재가 돼 라는 이 정화의식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까지 가게 되냐면 영원히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엄마로 인해서 분리될 수 없어라는 그 공포에서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부잭시옹이 너무 이렇게 강한 사람일수록 그 의뢰에 그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오염된 것, 공포를 씻으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런 뭉쳐져 있는 감정들이 이 아부잭시옹이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떤 분의 손일까요? 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일 많이 했을 거. 일 많이 했을 것 같아. 고생하셨어. 근데 누군가는 이 손을 보고, 뭐야.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누군가는 고생 많이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갑자기 혐오로 다가오는 것들은 이런, 엄마하고 아들 너무 친해 보이죠? 근데 아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아들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까요? 넌 나의 희망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이런 말 안 하려고.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아들한테는 그 엄마가 밥 차려주고 엄마가 스케줄 다 짜주고 요즘 애들 그래요. 학원 스케줄 쫓아다니고 다 알아봐주고 엄마 인생 안 살고 아들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엄마들한테서 아이들이 느끼는 게 이런 꼼짝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내 삶 사는 게 아니라 엄마에 의해서 때로는 아빠한테 혐오를 느낀다면 아빠에 의해서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 뭐냐면 혐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정서적으로 그냥 가요. 저도 경험하지만 그냥 가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스스로 컨트롤해주고 알아서 독립된 주체로 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못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지? 근원적이면 성서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그냥 나를 계속 짓눌러. 엄마가 나면서 밥 해주고 스케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고 왠지 괜히 죄책감이 들고 뭔지 모르는 뭐에 이제 압도당한다. 그게 이제 아부덱시용이 있을 경우에 더 건드려지고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아기 때부터 나타난다고 해요. 아기들이 이렇게 젖 먹이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과도하게 들어오는 엄마의 정서, 뱉어내는 것이다. 또 이 침 뱉는 거, 또 음식하면 제가 이제 아까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아이들한테 떠올렸을 때 밥 먹었니? 한 명씩 열고 그러는 거 같아요. 똑똑하고 밥 먹었니?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도 그거 같아요. 음식 이꼴 엄마거든요. 엄마의 젖, 엄마가 해주는 음식.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과도하게 들어올 때 아이는 토하고 뱉어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게 다른 증상 있는 줄 알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 계속 엄마는 희생을 해. 나를 위해서 엄마 삶을 못 살았어. 근데 계속 과도하게 나한테 정서적으로 와. 근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더러움, 아까 말씀드렸던 더러움에서 멀어지고 피하기 위해서 혐오증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구토를 난 혐오증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 엄마가 희생하고 약해 보이고 자기 삶 못 사는 거에는 엄마가 피약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이 마조이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란 이게 사디즘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희열 속에서 계속 나를 삼키고 있어. 엄마 욕망대로 살게 해. 거기에 대한 내 주체로 나 살아남기 위한 자기 파멸을 막기 위해서 혐오가 올라온다. 자, 시체를 보고 혐오가 올라오세요. 또 남은 음식, 또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성을 보고 성 대상들을 보고 이렇게 혐오가 올라오세요. 그럴 경우에 근원적으로 엄마일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하고 희생하는 엄마 이거에 대항해서 이 고름, 오물, 배설물 이런 것들에 혐오가 올라오는 건 엄마랑 분리하고 싶어. 더 이상 동일성으로 있지 않고 분리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부잭시옹이 이제 기호해독되고 설명된 사람한테는 이렇게 혐오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혐오의 대상은 성스러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손을 보셨지만 고생 많이 하셨네. 힘드셨겠다. 이게 아니라 혐오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이런 이 더러운 거, 혐오스러운 것들이 건드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스러움으로 변형시켜서 분리하고자 하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런 혐오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약하게는 혐오증이 올라온 사례이긴 한데 엄마가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요. 딸이 셋인데 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엄마가 심심하니까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 근데 엄마가 서운하지. 근데 집에 와서 엄마가 계속 그러면 애들 올 시간에 음식을 해놨어. 근데도 안 먹어.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지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설명이 안 되고 이유가 자기들이 화를 내면서도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왜 그런지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안 되는 걸로 봐서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제복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딸들 방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새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 직접 기른 신선한 식재료들로 정성껏 저녁밥을 준비하는 엄마. 어디 가냐고. 엄마 있잖아. 엄마는 엄마고. 엄마는 뭐 엄마야. 엄마가 먼저지. 고양이구나. 밥 해놨다고. 나 된장국도 끓이고 가지도 볶아놨다고. 안 먹어? 애냐 진짜로 앞으로 밥 안 한다. 엄마 해놓으면 밭에 가서 해왔는데 먹는 척이라도 해줄래? 엄마랑 같이 먹을래? 뭐? 시원해. 야, 네가 느낌이 엄마한테 맨날 이랬잖아. 내가 언제까지 진짜.
딸이 너무 무섭게 한다.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만지면 자기가 엄마 만지고서 지금은 엄마가 만진다고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분화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분화 못 될 것 같아. 그런 공포 때문에 혐오로 올라오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글쓰기가 없는 사회에서 이런 오염의식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가 정화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줄리아 크리스타바는 승화 수준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화 수준의 글쓰기가 아니에요. 이게 막 논문 쓰듯이 규칙과 법칙에 의한 글쓰기가 아니라 모성적인 글쓰기, 모성을 가로지르는 쉽게 말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아브젝션 원초적인 것들을 그냥 드러내는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르고 조각내서 또 떼어내서 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심연에 이 마그마처럼 이 공격성이나 아주 이 아브젝션에 빠지는 그런 공포 수준, 정확한 공포 수준의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통해서? 글을 쓰기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오의 글쓰기를 하려면 속어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말줄임도 많이 하고 한국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알잘 찾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쓸 수 있고. 알고 하신 거죠? 네. 네. 뭐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업체들은 이것만 주면 5개 알아요? 난 한 개도 모르겠는데. 그쵸? 이 정도로 그냥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한 개도 못 알아듣다 보니까 괜히 뭐라는 거야. 짜증이 나. 근데 속은 시원해. 왠지. 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느낌적인 느낌만이 이게 시원하고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줄리아 크리스타바가 이 공포의 권력을 쓰면서 이 프랑스의 셀린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사륙과 죽음의 장소에 대해서 세심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셀린이 살았던 시대를 보세요. 몇 년도생인지 또 몇 년도에 죽었는지. 그가 살았던 시대가 전쟁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겪으면서 안에 들어온 아브젝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쓰기에서 그의 노골적인 표현에서 그의 아브젝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아브젝션들이 있길래, 어떤 공포 수준의 뭔가가 있길래 글로 어떻게 묘사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게 저당 잡힌 죽음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죽음의 쾌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그런 죽음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상처 속으로 손가락을 툭 꽂는다. 그리고 그는 고깃 덩어리 속에서 양손을 빼낸다. 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저는 왜 시원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구멍 속에 파묻힌다. 가장자리를 뽑아낸다. 뭘 뽑는다는 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뽑아낼 때 왜 시원한지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어진 것을 마구 휘젓는다. 호적된다. 뼈에 손목이 걸린다. 부러뜨린다. 뒤 흔든다. 고름 주머니가 하나 터진다. 골수와 피로 온통 난리다. 이 고름 주머니가 아까 선생님 한 분 얘기하셨는데 그 고름을 딱 터쳤을 때 왠지 거기서 나오는 통쾌함, 시원함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있는 아브젝시옹이 투사돼서 글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또 그것이 변형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승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다는 거, 이 아브젝트를 뭔지 몰라서 기호해독이 안 돼서 명령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글쓰기가. 그래서 아브젝트와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이 셀린이 이 글을 자기가 써놓고 보지 않았을까요? 내 안에 이런 게 있다고? 뭐 이런 저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관조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편안함 안에서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가져가는데 이런 오염도 안 되고 오염으로도 해석이 안 돼. 또 혐오로도 해석이 안 돼. 글쓰기도 안 돼. 이럴 경우에 아부젝시옹에 빠져서 계속 있을 경우에 최후에는 어떤 증상까지 나올까? 잠시 보실게요. 어제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치한 50대 아들이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10시쯤 80대 노인 원모 씨가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굳이 데리고 죽으래. 그런데 죽어지지도 않잖아요. 아들이 죽으래? 잠시 뒤 50대 아들 신모 씨가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대화를 하던 신 씨는 갑자기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를 발로 차더니 폭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양반한테. 어머니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죽으라고.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또다시 노모에게 욕설을 쏟아냅니다. 내가 넌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오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조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한테 올라오는 그런 아부젝시옹에 빠진 이런 공포 감정에 기호해동만 됐다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포증이 많은 때 말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3년 6개월 된 아이를 보면 공포, 무서움을 느낄 때 계속 뭔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 심연에 있는 이 아부젝시옹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비우려고 계속 하는 언어로 빼내고 해독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아부젝시옹은 외부에 공포, 무서워, 경악스러워 외부 것이 나를 그렇게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변형해서, 그러니까 이런 죽음 충동은 이렇게 변형해서 아까 말하는 오염으로 이렇게 바꾸고 혐오로 바꿔서 조금 이해할 만하게 나한테 또 증오의 글쓰기로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기호해독하고 싶은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은 작용이 바로 아부젝시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